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배당주 특강, 배당주로 수익 내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자, 배당주가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당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도대체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배당주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그 다음 배당주 매매법, 그죠? 그 다음에 19년도에 고배당주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년 숨은 배당주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배당주. 배당주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사에서 자, 이익을 냅니다. 그쵸? 이게 이제 이익이에요. 자, 이익이고요. 자, 이익 중에서 일부가 영업이익이겠죠. 그죠? 다 뭐니까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이제 완전히 부대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순이익이라는 게 남아요. 자, 그러면 이 순이익이라는 걸 갖다가 보통 순이익이라는 걸 이제 순이익이 남으면 이 순이익을 갖다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일부를 바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유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금고에다가 쌓아놓는 겁니다. 은행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회사의 이익을 나는, 이익이 나야 되고요. 그쵸? 마이너스 나는 회사 중에서 배당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야 되고, 순이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이익 중에서 또 배당 성향이 큰 회사들이 있어요. 배당 성향이 큰 회사들 있고, 그 다음에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는 회사들이 있죠.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죠. 보통 삼성전자가 뭐 예전에 150만원, 200만원 할 때도 그 배당을 갖다 7,000원, 뭐 8,000원 이 정도뿐이 안 했으니까 배당 성향률이, 배당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일단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 중에서 찾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딱 나와요, 답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들 배당이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 중에서 지금 키움증권도 괜찮고, 지금 지난 배당 성향이 좀 큰 회사들이 작년에도 많이 줬던 현대차증권 있죠. 현대차증권이 올해 실적도 좋아요. 오늘 실적도 좋고, 현대차증권이나 아니면 뭐 증권사들 있다가 이제 좀 보면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바이오 쪽도 좋죠. 바이오 쪽도 이번에 뭐 시젠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쪽도 엄청나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얘네들 바이오 쪽은 제가 배당 성향을 모르겠어요. 실제 바이오 쪽은 배당을 갖다가 별로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뭔가 다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유보금이라는 거는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하는 거고, 배당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 바로 이익을 나눠준다는 뜻이겠죠. 뭐 해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보통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써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잠깐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해외에서 배당주로 돈 벌기라고 해서 이제 해외 보통 외우는데, 미국 얘기했죠, 미국. 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코리아랑 뭐가 틀리냐? 일단은 미국은 배당 위주예요. 회사가 모든 게 수익이 나면 실제 남겨놓은 돈보다는 배당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는 뭘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유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오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너 제도라는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전체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전체로 따지면 한 5에서 5% 1년에 최소한 5%는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합치면 한 1%대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 내면.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적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배당을 많이 해라, 배당을 많이 해라.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해라. 배당을 많이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얼마 배당했죠? 한번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배당을 한번 크게 했을 거예요. 얼마 했더라? 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5만원으로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그때 배당을 한번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실제 많진 않았어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예를 들면 20% 났다. 그러면 거의 배당으로 나눠줘요. 주주한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 성향인 거, 배당이라는 거를 갖다 이제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을 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당주. 배당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나오는 금액을 갖다가 배당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배당 수익률은 간단해요. 계산한 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예, 10,000원짜리 회사가, 예, 만약에 1,000원을 갖다가 배당을 줘요. 1,000원을 배당. 그럼 배당 수익률이 10%입니다. 물론 이런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렇게 배당을 10%까지 나오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주가분에 지금 그러니까 배당 수익, 그러니까 배당 주는 금액이죠. 그게 바로 금액,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분의 1이죠. 그럼 10%. 뭐, 예를 들면, 여기서 500원을 준다. 500원을 준다. 그러면 5%가 되겠죠. 뭐, 간단해요.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보통 10%, 그러니까 보통 60조 중에서 10조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쵸? 보통 5, 60조 해서 10조 정도 나오니까. 근데 그만큼 하는데 실제 이번에도 얼마도 배당을 하긴 할 거예요. 지금 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할까나? 한 700원? 700원 할까? 한 500원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배당 성향, 삼성전자는 배당을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당 요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배당주 매매법. 자, 배당주 매매법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날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날짜. 자, 우리 이번에 그 마지막 날 30일 날 우리 증권 안 하죠. 증권 안 열립니다. 증권 시장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3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이틀 전에 요 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해서 오버를 하시면 이제 배당을 받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28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뭐 저녁 6시까지만 사면 되니까 뭐 종가 매수도 괜찮고 시간의 매수도 상관없어요. 시간의 매수도 상관없고 뭐 시간으로 사셔도 되고 뭐 어떻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까지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만 넘기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이제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냥 이날 팔아도 돼요. 매도해도 돼요. 매도 안 해도 되고 이날 이후에는 아무 때나 매도를 해도 이제 그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3월 말 정도에 회사에서 이제 주총회를 열죠. 예, 주총을 열어가지고 배당을 얼마 주겠다고 확정이 되면 보통 4월 초에 4월 초에 여러분 계좌, 증권 계좌 있죠? 증권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증권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따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날 매수했다고 팔기만 하면 돼요. 보통 요날
제가 이제 찍어 놓은 종목이나 제가 요거 배당 많이 줄 만한 종목을 갖다가 하루 그냥 몰빵을 해요. 종가 정도에 몰빵을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잽싸게 팝니다. 그 다음에 권리만 싹 갖고 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죠? 공짜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HTS에 보면 아까 이제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배당락이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배당락 9월 달에 배당락 있었고, 여기에 보면 작년 연말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배당락이 있어요. 그쵸? 배당락이 있어요. 배당락.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때마다 다 배당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당락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배당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배당을 갖다가 5%를 줍니다. 5%.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주식이 10,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10,000원인데 500원을 갖다가 이제 500원을 갖다가 현금 배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9일 날 올해는 이제 12월 29일이죠. 12월 29일 날 딱 화살표가 딱 찍히면서 여기에 배당락이라고 찍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걸 배당락이라고 하냐? 이거는 배당락이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을 하는 사람은 주식 배당락이 있어요. 근데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배당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당락은 현금 배당은 없어요.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0.1주, 뭐 이렇게 0.01주, 뭐 0.02주, 뭐 이렇게 주식 배당이 있어요. 주식 배당은 배당락이 있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보면 배당을 많이 준 주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동양고속 같은 종목을 한번 볼까요? 동양고속이 작년에 많이 줬거든요.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배당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20년대에 보면 여기에 배당락이 되면서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2.6%에서 시작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빠졌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배당락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심리적인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자, 심리적인 배당락. 아까 저같이 배당주에 마지막에 붙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당만 먹고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를 들면 12월 28일 밤에 미국장이 오르잖아요. 미국장은 당일 결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랑 틀릴 거예요. 미국장이 만약에 11월 28일 날 미국장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면 우리나라 당도 다음날 아침에 오르겠죠. 그러면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주가는 주가대로 해서 손해만 안 보면 되거든요. 그죠? 손해만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28일 날 들어갔다가 29일 날 매도를 치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인 배당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공개된 종목입니다. 공개. 지금도 배당을 주겠다고 미리 공개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배당이라고 쭉 쳐보면 배당주에 얼마를 배당하겠다 그래서 주가를 갖다 확 올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배당주 최근에는 없나요? 최근에는 뉴스가 없나 보네요. 그죠? 보통 이때쯤 되면 몇 주에 배당주 얼마 주겠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배당주. 증권사 연말 배당합주 마지막 게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에 보면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배당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NH투자증권 배당 승률. 이번에 NH투자증권도 꽤 공격적으로 했어요. 저는 NH투자증권도 괜찮다고 봅니다. 키움증권이 배당 성향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무슨 증권 말씀드렸죠? 현대차증권. 이 두 회사를 갖다가 한번 찍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배당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주식 배당은 배당락이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심리적 배당락으로 해서 공개된 종목들은 그만큼 빠진다. 예전에 유명했던 주식들이 있죠. 배당이 엄청나게 유명했던 주식. 강원랜드였죠. 강원랜드는 매년 배당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배당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때는 좀 약하고요. 예전에 보면 막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 하면, 배당주 하면은 강원랜드, 그 다음에 율천화학도 배당주의 유명한 주식입니다. 율천화학도 예전부터 배당 주식, 유명한 주식이에요. 이게 율천화학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죠? 지금이야 이제 이쪽 얘가 지금 무슨 회사로, 뭘로 들어가 있지? 2차전지로 들어가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농심 비닐봉지 만드는 회사죠. 그죠? 율천화학이 그 회사인데, 농심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율천화학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유명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율천화학이 배당이 얼마를 줬죠? 500원 현금 배당했네요. 작년에 500원 현금 배당했습니다. 500원. 작년에 500원이면 잘 보세요. 2019년 1월 달이죠. 그러면 작년에 그때 주가면 어디였냐면은, 작년 주가가 여기죠. 그죠? 여기에요. 그러면 14,000원. 14,500원 정도 되는데 500원 정도 주면 배당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알겠지만 시가가 좀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시가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15,000원이에요. 15,000원. 아까 15,000원 중에 15,000원, 주가가 15,000원인데 지금 500원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시가 배당이 얘는 3%죠. 3%인데 마이너스 2%예요. 다음날 주가. 그러면 결국엔 1% 먹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배당주는 실제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좀 많이 배당주가 유명했던 주식들이 몇 주식 있어요. 일단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이,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요거를 작년 자료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자, 작년 자료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동양고속이 작년에 17% 배당 수익, 중간 배당 2,700원에 얘까지 해가지고 4,700원에서 뭔데, 요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특별한 케이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웅진싱크빅은 웅진싱크빅 웅진코어의 매각 때문에 그런 거고. 삼양옵틱스는 이 회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중간 배당 주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면 배당 성향이 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그쵸? 그죠? 예, 배당금을 갖다가 중간에 배당을 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쵸? 중간에 배당을 하는 회사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찾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배당한 주식들, 그걸 찾아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배당이 컸던 주식들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율천화학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현대차증권도 7% 들어가 있죠. 그죠? 7% 들어가 있어요. 아마 올해도 꽤 세게 배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올해 2등인가 아마 그렇게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이랑 아까 얘기했던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좀 요즘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목을 갖다가 한번 이제 골라보자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올해 이제 배당이 나올 만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요런 거를 갖다가 한번 조건식으로 한번 보죠.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건식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조건식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 변경할 때 여기에 이제 ETF 뭐 관리 우선주 이런 건 다 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그쵸?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에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야, 영업이익률이 여기에 보면 결산과 분기가 있어요. 결산은 작년도 거죠. 그죠? 작년 결산이에요. 최근 분기면 언제냐? 6월 거까지예요. 분기라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얘가 어떻게 정확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그 회사를 갖다가 보통 할 때 4분기로 나누잖아요. 그쵸?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보통 4분기로 나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6월, 9월, 12월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 보통 요런 거를 한 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통 6개월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요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요 한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건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뭐 정확하게 키움증권의 로직을 모르니까, 그죠? 키움증권의 로직을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분기를 해서 일단 영업이익률은 한 2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영업이익률 20%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이익률은 최근 분기로 해서 요것도 20%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딱 때려보면 꽤 많죠. 그죠? 지금 보면 꽤 많아요. 지금 뭐 아주아이비 투자도 있고 한국토지신탁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 두 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적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다 올라가진 않죠. 여러분들이 그 저평가주라고 찾잖아요. 그쵸? 이게 다 저평가주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 저평가주입니다. 실제 따져보면. 아니 영업이익률이 20%에 순이익률이 20% 난다. 분기마다. 그죠? 분기마다 이렇게 난다.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나 요거를 갖다 보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상위 30개만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한데, 요거 순이익률을 갖다가 영업이익률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얘를 갖다가 30%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을 30% 이상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지금 41개 종목으로 쫙 떨어집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요. 투자사들이 많고, 그죠? 투자사들이 많고, 여기에 보면 진맥트리스는 바이오 쪽이죠. 이렇게 해서 뭐 케이탑 리츠도 있고, 뭐 바디텍 매드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초이스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실제적으로 몰라요. 어떤 주식들이 뭐 레몬도 있네요. 레몬도 있고, 지금 보면 뭐 미투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하는데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자, 상장일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10개월이면 240일이에요. 그쵸? 자,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만 검색해 볼게요. 자,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입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른다고 그러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최근 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얘는 배당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당이 가능한 종목, 배당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뉴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얘네들이 배당주들이 엄청나게 좋네.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3분기 누적 매출이 856 역대 최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배당을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레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요. 그죠? 레몬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딱 그렇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얘네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분기. 예, 분기 실적이 이때 좋았네요. 그쵸? 엄청나게 좋아. 3분기 실적이었네. 그죠? 3분기 실적이어가지고, 지금 레몬이 그렇고, 이츠스 밸류 리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리치니까 그걸 겁니다. 뭐죠? 임대해 주는 거. 그죠? 그러고 PK 피부 임상 이거는 실적이 엄청난 회사예요. 그죠? 순이익이 항상 이만큼씩 매년 20%씩 성장하는 회사랍니다.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배당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상장을 하면 이제 배당을 주긴 하는데 이 회사가 배당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죠? 네, 배당 성향이 지금 상장돼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HTS에 보면. 어쨌든 요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M2I라는 종목이 있는데 M2I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로 한번 볼게요. 자, 분기로 보면 실적이 어마하죠. 그죠?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실적보다도 순이익이 상당히 좋네요. 그쵸? 근데 순이익이 생각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매출액이 지금 80억 분이 안 돼요. 미투젠. 저는 지금 미투젠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미투젠 정도면 영업이 분기마다 한 200억씩 나오고, 여긴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분기마다 나오고, 지금 순이익이 지금, 여기가 지금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사업이익 이렇게 나오고, 순이익은 100억 정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죠? 예, 계속 100억 정도는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이 250억인데 매출액이 300억인데 순이익이 97억이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을 모르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이 아마 배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투젠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투젠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예, 미투젠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지금 신규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8월 달에 상장을 해서 주가도 지금 이제 거의 바닥 정도 다지고 있고요. 차트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배당이 이제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슬금슬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매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배당일까지 약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죠? 다음 주 예, 지금 총 1주, 2주, 3주 정도 남았어요.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배당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배당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일단 고배당주 있죠. 고배당주를 갖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당을 먹으려고 마지막에 툭툭툭 칩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며칠 남겨놓고, 뭐 2, 3일 남겨놓고 배당이 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당을 먹지 말고 배당 전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배당주들 있죠. 신규주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신규주 중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자, 예를 들면 12월 28일 종가에 배팅하는 겁니다.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일 아침에 매도하는 겁니다. 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반대죠. 그죠? 완전히 두 개가 반대예요. 하나는 고배당주, 알려진 고배당주. 예, 이제 보면 배당주 얼마 주겠다, 얼마 줄 예정이다, 뭐 이런 증권주 계속 뉴스가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알려진 고배당주를 갖다가 미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주가가 지금 주가도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배당주들도 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쓱 올라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 치는 방법과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배당주를 갖다가 매수를 해서 이날 매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리츠 회사들 있죠. 리츠 회사들이 배당이 좋아요. 리츠 회사들은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그거를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풀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리츠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지스 밸류 리츠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괜찮은데 얼마나 배당을 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배당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배당을 갖다가 기말 배당금을 갖다 60원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쵸? 60원 정도 배당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 건가요? 할 건가요? 뭐 배당 성향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증권사 쪽으로. 자, 우리가 현대차증권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주로 이제 고객들이 아마 기업이 위주로 할 거예요. 지금 현대차증권도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리고 지금 보면 현대차증권도 지난번에 배당을 좀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2.3% 정도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7%를 주는데 2.3, 한 5%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주가가 빠졌거든요. 엄청 빠졌네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빠진 그걸 거예요. 그쵸? 코로나. 근데 그 전에, 코로나 빠지기 전에 1월 달만 하더라도 그 배당을 먹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배당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게 배당을 이제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증권은 주가도 지금 많이 올랐고 배당도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배당 성향이 지난번에 7% 나왔죠. 작년에. 올해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NH증권 투자 있죠. 자, NH투자증권. 얘도 지금 가격은 지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작년에 배당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마이너스 3% 살짝 빠졌네요. 그쵸? 배당을 얼마나 했죠? 여기 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네요. 자, 이따가 좀 그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작년에 배당이 얼마나 했을까요? 500원. 우선주 550원. 예, 작년에 500원 했어요. NH투자증권. 작년에 주가가 13,000원 정도 됐는데, 13,000원 정도 됐는데 500원. 이것도 꽤 많네요. 그쵸? 그죠?
그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NH투자증권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이랑 NH투자증권. 그래서 배당 성향이 그래도 나름대로 확실한 회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확실한 회사. 그리고 이런 거는 증권회사 일반 개별 회사랑 틀리게 오너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오너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전에 이제 쭉 돌리다 보니까 SK에서 예, 연말 배당 이렇게 이제 요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연말 배당, 예, 기말 배당 지금 한 대충 얼마 한다? 뭐 대충 6,000원 이상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당을 먹으러 들어오겠죠. SK 얘기하는 거죠. 그죠? SK. 근데 지금 얘 배당 성향을 보세요. 아, 이거 하는 것보단 증권사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23만원짜리가, 23만 9천원짜리가 예를 들면 1%만 주더라도 23,000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배당을 7% 뿐이 안 준다는 얘기예요. 7%인데 7,000원, 6,000원에서 7,000원.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대기업이 제가 말씀드렸죠. 오너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보금을 많이 싸는 거예요. 배당을 받아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전체 그 오너 지분은 3%인가 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그죠? 삼성물산이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오너 지분은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계속 돈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였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번에는 배당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배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배당 성향이 생각보다 낮아요. 얘네들도 오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너들의 배당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신규주 중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종목들 그죠? 예, 그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당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 뭐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배당주로 해서 돈 벌기는 힘들다. 그죠? 배당주로 돈 벌긴 힘들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 먹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물 먹었기 때문에 뭐 여름 내내 문도 잠그고 그쵸? 예, 코로나 때문에 문도 잠그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전체 그 시설 전부 다 닫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아까 봤던 주식이 뭐였죠? 미투젠. 일단은 미투젠으로 적죠. 그래서 미투젠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볼게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이나 뭐 이것도 괜찮고 미투젠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있죠. 예, 현대차증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 예, NH투자나 현대차증권 요 두 개 요거에 괜찮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키움증권이 실적은 제일 좋을 텐데 얘네는 배당 성향이 좀 낮아요. 아까 보셨죠? 배당 성향이 좀 낮은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증권 괜찮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 아마 배당 전에 요런 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당 전까지 12월 중순 넘어가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던지고 나오셔도 되고 배당 먹고 나오셔도 되고 지금서부터 좀씩 준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땡큐고요. 그래서 배당주는 요런 주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0년 배당주 특강을 했고요. 예, 배당주로 한번 수익 한번 내보세요. 요거 짭짤해요. 잊을만 하면 증권사로 저희 계좌로 증권 계좌로 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 꼭 내시고요.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